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일동 문경. 가운데 이동호 예비후보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5년 만에 끌어내렸지만 아직도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석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파렴치한 야당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화문의 눈물과 희생은 윤석열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는 중환자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산소 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있고 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정 질서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데에는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인간들의 거짓과 위선과 위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을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것 같이 국민을 속였습니다. 상당수 국민, 심지어 보수 언론이나 지식인들마저 저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 그들을 민주화 세력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반미와 미군 철수를 전광훈 목사님의 일찍이 아무도 이러한 거짓 선전과 선동을 알아채지 못할 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시작하셨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전방위적으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목숨 건 투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연방제 통일로 넘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동호 후보의 출판 기념회는 다른 후보들의 돈과 인기 위주의 신변 잡기식 출판 기념회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비상합니다. 운동권 정치 퇴출입니다. 근본 총선의 최대 화두가 운동권 퇴출이기에 총선의 시대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또 책 내용도 비상합니다. 이동호 예비후보는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주사파 진영에서 철저히 돌아섰고 장로로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목숨을 걸고 있기에 책의 내용은 피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이기에 비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동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반대한민국 세력과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이고 장로로서도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광훈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또한 조용기 목사님과 김중건 목사님의 유훈을 실현할 수 있는 목숨 건 투사가 될 것으로 믿어 모두는 그리스도의 전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도 그렇지만 믿음과 신앙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평화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그 목숨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투쟁을 하고자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이동호 후보의 결단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눈을 뜨고 그를 주목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이동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자리가 이동호 후보를 국회에 입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크게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있다는 거 이거 하느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집권 여당인 3인당이 지난 연말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은 러시아 민주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 이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성문을 쓰고 독일이 유럽 방위에 군비를 확장해서 크게 기여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만들 능력도 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핵 위협에 노출시킨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충에 있는 그의 묘지를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념관을 그리고 민주당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한국 선거판을 한번 뒤집어 보면 1997년과 2002년에 대선에서 병풍 사건은 김대국이라는 시대의 사기꾼의 사기 폭로로 해서 그것을 악용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참 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또 기적같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 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 2022년도에도 대선에서 저들은 가검모를 만들어가 내세워서 상대 후보를 모함하는 비열한 거짓말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먼저번에 그 면역력이 국민들한테 좀 주어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똑같은 위대한 혁명을 우리 국민이 이룬 것입니다. 그 동시에는 아마도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세력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양심이 없는 저들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정치 사기의 주연으로 또 불러내서 쌍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혁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기본 임무인데 타자방지법, 노란봉투법, 검수완박법 등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도움, 자유, 민주, 복음,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 대다수의 인의를 받아들여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정치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할 때 전승한다는 손자병법의 금원처럼 모렴치한 운동권적기를 퇴출하고 주사파를 적결을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지도자가 이동호 장로님, 이동호 박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성원하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근데 오늘 목소리 추리느라고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오실 분은 여러분 아마 선수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수비기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이제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한 10년 있다 끝내야 됩니까? 이것만 하면 책을 가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6.25 전쟁 이후에 아직까지도 1000만이 넘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북에 두고 온 친척들을 그리워하면서 떠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세월이 벌써 80년이 흘러서 2세, 3세, 4세까지 갔는데 이분이 천년 신앙만을 대표 노하고 회장님의 축사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이동호 장로님이 참 미남자시죠?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1천만 실향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이 그리움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랄까, 이게 운동권, 소위 운동권, 뭐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운동권 정치 퇴출, 오늘 우리 이동호 장로님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 운동권 정치의 배후에 있는 이 악마의 세력을 퇴출시키는 이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새 역사가 대망의 2024년부터 이에 화라산과 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연세대학에서 신학이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게 거기서 탈영을 했다가 다시 이게 원대 복귀해서 참 이 시대 선지자로 세우신 우리 정가훈 목사님의 참 손발과 같이 이게 주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의 오늘 이 출판 기념회 이후에 장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에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하시옵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무택 국회부의장님, 이동호 동지의 운동권 정치 퇴출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좌파 척결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이 동지의 그동안 애국적 활동에 대해 존경과 애정을 표합니다. 새해보다 큰 역할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분당구가 안철수 의원의 축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분당구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이동호 예비후보자님의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분들 모두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자, 이번에도 많은 노래분들이 더 오랫동안 뒷조사를 하신 분을 모셔서 이동호 저자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교수님과 같은 주소를 갖고 있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방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주무시는 우리 이동호 교수님의 부인 유건주 교수님이 저자 소개를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이동호 예비후보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호 예비후보의 안사람 유금주 교수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세우신 청교도 신학원에서
그 교회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장로회 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서 봉직을 했습니다. 오늘 제게 이 저자 소개의 임무가 주어졌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 구매하신, 감사합니다. 운동권 정치 퇴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이 초판이 나온 것이 2016년, 그리고 개정 중고판이 이제 나온 것이 2020년,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책이 출판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책의 제목은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이렇게 제목을 건방지게 달았고 그 부제가 운동권 정치 청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개정 중고판을 낼 때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사람이 약간 겸손해져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번에 책을 낼 때는 운동권 정치 퇴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부제로 있던 것이 이제는 제목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그 출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데, 정치는 사류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엉망인데 왜 이렇게 이 정치가 엉망이 되었나, 왜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나라는 것에 그 답이 이 제목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정치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개탄에 맞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운동권 정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책 제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동호 장로랑 같이 살면서,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분의 그 주장과 지금의 주장의 모습이 어떤 점에서 달라졌나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나 2020년에 책을 보면은 뭐 이렇게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거 전문가로서 뭐 20대 총선에, 21대 총선에 나가서 이렇게 기여하겠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전광훈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이면서, 신학교 교수는 다 목사입니다. 저는 예장 통합교단의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16년이나 2020년도에 이분이 쓴 글을 보면은 내가 뭐를 하겠다 이런 게 많았습니다. 내가 뭐를 하겠다, 내가 나의 지식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전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낸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어떤 것이 달라졌나? 신앙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는데, 뭐가 정체인가? 빨갱이 대장이 정체입니다. 그래서 빨갱이 대장에서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주의자로 돌아온 그것이 자기의 정체이고, 그래서 빨갱이 대장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를 가득 메우고 있던 운동권 출신의 그러한 청와대의 여러 상차관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그들을 지하에서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동호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나라 정치가 왜 지금 이 모양이 됐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는가, 그것은 이동호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 당신이 이러한 이 주사파의 그 지하,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서열 4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열 4위. 그래서 뭐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우상호니 이러한 사람들, 임수경을
방북할 때 그 뒤에서 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주사파의 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퍼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당신이 책임이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 속죄하고 그것을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데에 이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자세,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이분이 달라진 것은 정강 목사님께서 구속되셨다가 이제 문재인 간첩은 하야하라 이 선언을 하셨는데 저는 한국 교회사를 특별히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그 선언을 할 때 그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입니다. 근데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왜 이 조직이 만들어졌나? 그것은 1988년에 저도 그때 대학에 다닐 때고 이동호 장로도 나이는 저보다 9살이나 많은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들어왔고 그래서 학번은 저보다 이제 하나가 많습니다. 그런데 88년이면 한참 이제 주사파가 대학을 이제 장악하고 이제 그랬을 때입니다. 이것이 교회로까지 침투가 되어가지고 1988년 2월에 한국교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KNCC. 그게 한국교회 대표기관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두 가지 선언을 했는데 첫 번째,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반공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의 전쟁 완전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데 교회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대표기관을 자처하는 한국교회협의회가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반공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그런 얘기를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을 자처하는 한국교회협의회가 한 것입니다. 그때 김중곤 목사님, CCC 운동의 대부이시오,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복음으로 대학생들을 돌이키신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을 했고 KNCC와 같은 기관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 한국교회 전체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그런 조직이 바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1989년 12월에 이 단체가 조직이 되었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25대 대표회장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9년 10월 우파혁명에 물꼬를 트신 분이 바로 정강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정관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다. 이것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강 목사님께서 2019년 6월 8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때에 7가지 사항을 가지고 문재인 간첩은 하야하라 이렇게 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시고 농성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 10월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광화문 애국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목사님의 그 선언은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정강훈이 한 것이 아니고 정강훈 목사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대표가 정관에 충실해서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다. 이 정관에 충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님 때문에 이 잠들어있던 한국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우파 국민들이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몰려나와서
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이 나라를 지켜내어서 우리가 이 좌파 정권을 5년 만에 끝내고 윤석열 정권을 세웠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정강훈 목사님, 우리의 총사령관이죠. 그분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목사님과의 만남, 이것이 이동호 장로를 오늘의 이 모습으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전 목사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영향은 그가 이제 그 상주에서 목사님이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이동호 장로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그래서 그때 막 어디 방송에 가서 저를 흉보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방언 못 받으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흉보고 다니는데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말이 너무 이제 길어져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 예전에 이 정강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언젠가 이제 성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네.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지금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때는 막 술 마시고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성금요일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성금요일에 술을 이렇게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우리 남편의 기를 죽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한 잔 안 하실 수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기가 살아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같이 나쁜 놈 때문에 뭐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분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운동권 정치 퇴출을 위해서 일어난 그 바탕에는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인간의 지혜로 내가 이러이러한 선거 전략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운동권 정치를 퇴출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운동권 정치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복음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한국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장로로서 내가 반드시 이 운동권 정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 운동권 정치를 퇴출해야겠다라는 것이 처음에 이분이 이 책을 출판할 때와 지금의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제가 아내로서 증언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빨갱이를 가르치던 선생을 하나 때려잡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동호 교수를 어떤 설득을 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잘 꼬셔서 진짜 대한민국 이 서대문을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러러 봐야 될 이제 이런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이동호 교수를 빨갱이의 두목이라는 좋은 글씨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떨어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가 지금부터 가는 그 길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면 아마 수많은 빨갱이들이 이동호 교수의 길을 열이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딱지를 붙이고 사는지 딱지는 진짜 떨어졌는지 잠깐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 자각이 없이는 싸우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합니다. 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고문 아닌데 고문님이라고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참석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가 꽉 찼네요. 그만큼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동호 우리 저자님께서 후보님이죠. 저는 뭐 후보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지역에 오신 분들을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분 몇 분은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반대했습니다. 원체 많은 분이 오셨는데 그 많은 분 중에 누구는 소개하고 누구는 소개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동호 후보께서 그래도 중요한 몇 분만은 해야 예의가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 몇 분만 소개하고 혹시 소개를 못해드려도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원체 많은 분이 오셔갖고요. 뭐 누구를 소개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당의 그 부위원장님 그리고 고문님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이 제일 큰 어른이시죠. 그 홍가 산악회라고 이 산악회를 만들고 가장 크게 키워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구당에서 전체 수석 부위원장 네.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박상홍 의원님도 아까 오신 것 같은데 구의원님 어디 계시죠? 박상홍 의원님 앞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구당의 수석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여종구 수석 부위원장님도 아까 오셨던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안 일어나시고 계시네. 여종구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홍혁주 고문단 회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네. 그리고 여성 당직자도 많죠. 그 여성 당직자 중에 대장이십니다. 왕초죠. 이윤자 우리 고문님 오셨던데 아까 어디 앉으셨나요? 저기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박노 고문님도 아까 오셨던데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위원장님들 몇 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오셨던데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시는 손 흔들고 계십니다. 저 맨 뒤에 계시네요. 네네. 그 다음 정욱 역시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네. 이 위에도 원체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이거 다 소개하려면 한 30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출판 기념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486, 586, 686까지 간 이 운동권을 정리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대한민국의 떳떳한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동호 저자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 피를 뿌리겠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북 콘서트를 해볼 텐데 원래 북 콘서트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이 좌파들이 갖고 가가지고 희한 얄궂은 책을 쓰고 나와가지고 지랄병을 떠는 바람에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저자와의 대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오늘 패널로 참석하실 분 우리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선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사람을 사회 디자인 연구소의 우리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동호 저장께서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세 분이 물으면 안 놓는 분들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오신 분들을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연세대 유석춘 교수님은 이분은 운동권 출신 아닙니다. 정통 보수의 한 길로 걸어오신 분입니다. 근데 저랑은 뉴라이트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사무총장이었고 저는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장 유명한 칼럼니스트였고 연세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도 지내셨고 또 최근에는 저 위안부 문제로 많이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우리 유석춘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좀 이성희 변호사님인데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서울법대를 나오셨고 지난번에 사실은 그 정광훈 목사님 재판 때 저로 하여금 증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정광훈 목사님이 이 문재인 정권을 간첩이라고 불렀는가 그 증언을 유도하셨고 무죄를 이끌어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지금은 지난번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사랑제일교회를 저들이 종교 탄압을 가행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변론을 맡으면서 우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성희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한 분은 사실은 운동권은 저보다 선배십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고 이분은 서울공대에서 아주 제대로 된 운동권이었고 그리고 노동운동도 실제로 지하에 침투해서 갔었고요. 근데 이분은 생각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회가 변하는 걸 보면서 이거 지금 이 운동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서 스스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고 전향한 운동권 386의 사상 전향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7공화국이 온다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운동권 출신이면서 가장 정책을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십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교수님부터 그래도 한 말씀을 그래도 좀.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이동호 저자님 북 콘서트에 오셨는데 가만히 오늘 여러 가지 자료 화면과 말씀을 특히 오늘 사모님이 아주 정말 명연설을 하셔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전체 우리 이동호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유금주 교수님만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전직 관리 생활을 하다가 돌아서서 아마 만나기 시작한 아까 표현을 굉장히 좋게 하시던데 정통우파라고 운동권 생활에 관심이 없었던 이 정상적인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저하고는 돌아서고 나서는 굉장히 좀 가까워진 오랫동안 사귀게 된 관계고요. 제가 돌아서고 나서의 삶을 보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고 또 두주도 불사하고 그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얌전하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게 보니까 이제 종교로 기이하고 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두주 불사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술 담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도 빨리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익 생활을 청산하고는 가깝게 지낸 그룹이 여러 있겠지만 그 중에 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여러 가지 의지도 서로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동지적인 관계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4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일이 잘 되면은 또 큰 뜻을 품었으니까 좋은 일들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동호 후보님 이 출판김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 같이 영상을 보고 또 우리 문주 교수님 또 이동호 후보님의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연설을 통해서 저도 처음 들었던 이야기도 많고 또 여러분들 처음 들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도 대학교 때 서클 활동을 좀 했지만 그렇게 깊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속문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호 총장님을 예비하셔서 결국은 정말 주사파를 깨는데 가장 획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을 정말 다메섹에서 뒤집어서 바꿔서 크게 복음화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다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 보내준 정치권의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 총장님하고 후보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아까 정화 목사님 나오시고 열방센터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바로 제 옆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함께 즐거운 대화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배호라고 합니다. 일단 부인 공천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부인 공천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인 공천을 갖다는 확실히 받은 거. 아니 그럼요. 4년 전에는 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천 못 받았거든요. 제가 1990년대 중반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께서 운동권 출신 30-40명을 대우그룹에 입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그 노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을 한 20-30명을 그 대우자동차 그 현장의 그 노무관리 쪽에다가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연구개발 쪽이었으니까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는 저는 중소기업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운동에 대해 가지고 별로 어떤 그 애견미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본질을 봤으니까. 근데 제 같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조에 대해 가지고 대단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쯤 뒤에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반노조가 돼 있더라고요. 노조에 대해 가지고 치를 떨더라고요. 그게 1996년 7년 얘기입니다. 이게. 그 뒤로서 이제 대우자동차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어떤 뿌려놨던 이 잘못된 어떤 철학 가치들 이런 것들이 노조에 의해 가지고 악의 꽃으로서 이렇게 악의 독버섯처럼 피어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저는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 지는 차원에서 2004년에 한 386의 사상혁명이라는 책을 냈어요. 기존의 어떤 운동권의 어떤 철학 가치들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권이라는 것은 성찰과 반성 그리고 설득과 교양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청산과 퇴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2006년에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기존의 낡은 운동권의 철학과 가치 정책을 성찰 반성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못해 그 당시 영국의 그 집권당이 제3의 길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 노동당입니다. 독일 3인당은 신중도 노선으로 정립을 해서 집권당이 됐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그런 어떤 이 철학과 가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희망과 대안이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한 2~3시간을 갖다가 일을 했습니다. 유시민을 만났고 전세균을 만났고 송영기를 만났고 저기 있는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대부분 만나가지고 물론 만날 때 제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핵심 보좌관들이 저한테 다 소개해서 저를 갖다가 한테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교양해 주기를 갖다가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책으로서 보고서로서 그리고 말로서 참 설득과 교양을 갖다 해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20대 어떤 초중반에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간 그런 철학과 가치 이게 그렇게 강구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종교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서히 이게 설득과 교양의 대상이 아니고 청산과 퇴출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운동권 정지 청산과 퇴출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우리 이동호 우리 후보 예비 후보께서는 2016년부터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그러한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해왔다는 것을 갖다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 탁월한 어떤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늦었지만 저 역시 운동권 정치 청산과 퇴출을 위해서 이동호 예비 후보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석진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회학자이시고 또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박정희를 동시에 연구한 학자는 제가 볼 땐 이분이 아마 최초이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권 정치 퇴출에 제 의견과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좀 동의하실 텐데 그런 면에서 교수님 좀 운동권 정치 왜 퇴출되어야 할까 말씀하시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최고의 권위 연구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전부 위안부 문제만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이승만 연구원장을 지내셨고 박정희 연구가이십니다. 아니 위안부 문제도 최근 사건 덕분에 굉장히 잘 알게 됐습니다. 책도 한 권 냈습니다. 사실은 그 북 콘서트를 따로 저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많이 좀 오늘같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운동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뜯어보면은 이승만, 박정희도 운동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할 때 조선 왕조나 일본 제국주의가 보기에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물론 일본이 망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때문이냐 라고 물어보면 딱히 그렇다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지나치지만 아무튼 조선 왕조 체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 미국 유학을 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대안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부터 보수 세력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조선 왕조 기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을 다니고 청년 시절에 공부할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고종을 하야시키려고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연계된 남로당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분을 이승만 대통령이 잡아서 어쩌면 숙군을 해줘 군대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그 숙군의 대상이 돼서 구형을 사형까지 당한 사람이 결국은 살아나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 세력의 중심 인물로 이승만 박정희가 섰지만 그분들도 다 젊었을 때는 한때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또
주변과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지금 아까 우리 이동호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저희만큼 성공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3세계 국가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쟤네들은 지질이 못난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요새 잘 살게 됐나? 막 영화에서까지 이제 막 세계적인 상을 휩쓰는 문화 강국이 된 것은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이, 자기들도 우리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100% 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은 됐지만 이승만 박정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그래서 운동권이라는 말과 운동권이 아닌 그 전에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길한 관계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긴장이 있어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좀 운동권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마음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히 남도당 출신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가 돌이켜서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소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 중요한 건 운동권 자체가 중요한, 운동권은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칠 뿐이지만 박 대통령은 전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성희 변호사님은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교회 탄압의 전체 앞에 있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운동권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던 것을 일선에서 보고 계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운동권들이 청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오늘 책 제목이 운동권 정치 퇴출인데, 사실 운동권이라는 부분의 그 배후의 영적 배경은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잠깐 인연을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전에 선거 때문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그게 뭐냐면 레닌그라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국제정치학을 잠깐 배웠는데, 제가 정치를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기본 때문에 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라는 나라, 구제정 러시아는 99%가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유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16년 17년 2월달에 2월 혁명으로 한순간에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무술이 주술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농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무신국가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99%였던 유신국가가 어떻게 무신국가가 되느냐, 종교가 없는 나라가 되느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결국은 성령과 영의 출력이 없으니까 무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보면 라스푸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속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라스푸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라스푸틴이 하고 나서 결국은 공산주의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정권이 득세하게 된 것도 청와대에서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속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제1번을 한 것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저지 세력이었던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애국 세력에 대해서 모함을 세워서 예배를 감염의 주범으로 해서 탄압을 하고 잡으러 가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어떤 상황이냐? 예배를 통한 감염은 단 한 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이 운동권 정치를 잡았을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 기독교 중에서도 뭐냐면 성령과 보혈과 이런 능력을 가진
단체를 탄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한 전쟁을 여러분 정광 목사님께서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 이동호 후보님께서 늘 와서 공산주의적인 배후 설명을 늘 하셨는데 제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찬양이라든가 하면서 보면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영적 최전선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보시면 바로 길 건너편에는 늘 촛불행동이 움직이고 운동권들이 움직이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할 때도 하마스 쪽은 저쪽 쓰고 이스라엘 쪽은 이쪽에 쓰고 이쪽은 친미고 여기는 반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동호 후보님께서 운동권 정치 퇴출한 이 공식적인 구호를 갖고 나온 것은 처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살리게 한 정말 히든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호를 우리 이동호 총장님께서 저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게 성경에는 새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새는 참새 아시죠? 참새는 왕궁 근처 짹짹짹짹 합니다. 이걸 텃새라고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처럼. 그런데 성경에는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는 멀리 떠납니다. 멀리 갔다가 다른 문화를 보고 다른 정치를 보고 3월 상진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죠. 바로 돌아온 제비가 바로 이동호 총장입니다. 공산주의 수출이 보고 공산주의 영적 배경을 알고 또 오늘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거 저는 좀 더 가까이서 배설하는 건데 10년 전에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걸 보고 전환하셨고 뉴라이트 운동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후로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연설하신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출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성령세를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좌파 정권을 깨는데 특히나 공산주의 영적 실체를 밝히고 그들의 거짓말을 밝히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최적화된 우리 후보라고 예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오늘 출간한 것이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 여러분들과 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한 것이 하나님이 마치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처럼 특별하게 기억되고 의미 있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이 앞에 안 나오신 분을 한 분을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저분은 제 친구인데 제가 와 보니까 경찰청에서 이 주사파 퇴출의 일선에 계시면서 강력한 투쟁을 가지고 평생을 주사파 퇴출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계세요. 지금도 가장 앞장서 투쟁하고 계신데 지금 언론에는 이 운동 뭡니까 주사파 간별사로 많이 알려져 유동열 박사를 잠깐 일로 좀 소개해 올려주세요. 박사님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니요. 이쪽으로 좀 앞으로 좀 유 박사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유동열 박사한테 한번 큰 박수 좀 격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대한민국 주사파 척결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 목숨 걸고 싸운 저희 동지이자 저희 친구입니다. 여러분 유동열 박사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 친구가 이 출판 기념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이제 운동권 정치의 퇴출이라는 그 책 제목을 보고 이제 왔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국가 간이 초철해야 됩니다. 올바른 사상과 철학의 바탕을 둔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상적 바탕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 이동호 교수의 사상적 바탕은 바로 이제 기독교 정신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여기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국가관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이 됨됨입니다. 이 정치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성이 나오죠. 이동하면 저희 그 친구 사이에서는 의리의 사나이다. 의리의 사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람만 좋아서 안 돼요.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의리있다. 그런다고 정치가 제대로 됩니까? 끝까지 어떤 현안이 생기면 물고 늘어지는 끈기, 아니 격하겠다는 의지. 바로 이게 우리 이동호랑 같이 한참 술을 드실 때 같이 술을 폭탄주를 마시면서 할 때 그러한 분이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오늘 갑자기 술 딱 끊었어요. 그래서 지가 가봤지 한 일주일이나 2일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7년째 술을 안 먹고 있습니다. 한 잔도 안 먹고. 나 몰래 집에 가서 마시는 거 아니지? 아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맞죠? 네. 왜냐면 이 술을 먹던 동기들이 갑자기 술을 끊으면 두 가지입니다. 갑자기 병이 깊어져가지고 갈 때가 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 죽으니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 사상적 신념으로 내가 술을 끊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러한 그 끈기와 다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주 정말 그 다이내믹하게 변할 겁니다. 우리 이동호 동지한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조금 졸다가 앞에서 졸다가 끌려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동열 원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분하고 맨 처음 인연이 유동열 원장이 공안문제연구소라고 주사파들의 그런 문건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사실상 가장 앞서서 대한민국 공안 안보를 지키는 곳이었거든요. 그거를 노무현 정권이 그것을 퇴출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에 이제 좀 저보고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증언했는데 그때 증언이 참 그때도 저희도 좀 젊어서 2004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국의 운동권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한 적이 없다. 인민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 공산 전체주의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유동열 원장과 그런 인연으로 지금까지 20년간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이 아까 소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의 노동운동의 현실은 가장 잘합니다. 특히 민노총이 민낯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운동권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에 들어간 주사파들, 그 다음에 지금 민노총이라는 저 주사파가 장악한 운동권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을 옥죄고 대한민국 전체를 망치고 있거든요. 적어도 200만 가까이 됩니다. 민노총 120만에다가 한국노총까지 치면 200만인데 이것들도 또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청산돼야 될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운동권 출신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문수, 이재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신한국당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지 않았고 운동권 정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의를 갖다가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치명적인 가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컨대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데 시간하고 돈을 갖다가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탈원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당시도 운동권 의원 송영길 등을 비롯해서 운동권 의원들의 이 강력한 반대를 들고서 이라크 파병을 했고 한미 FTA를 했고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는 민노총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 공공개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 워낙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대통령 퇴임을 하기 며칠 전에 경호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늘리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이 있다 그래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가지고 뭐 검수완박법에다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8차례에 걸쳐가지고 700억 원이라는 갖다가 돈을 갖다가 쓰면서 끊임없이 진상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 일자리 창출하는 특별법 아닙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갖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치명적 가오가 많습니다만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운동권 정부, 운동권 정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으니까 결국 운동권 정치 청산 퇴출을 갖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노총으로 그 OECD 38개국 중에서요 지난 2016년 이후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렇게 껑충 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0%에서 14%로 뛰었어요.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디서 늘어나냐? 공공부문에서 늘어났습니다. 공공부문은 한국에서 현대판 양반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 대한 예산이나 독과점 엄연해 거기다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한 50만 개를 갖다가 늘린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거 아마 다 자기들의 지지층이 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부분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건설노조는요, 이전에는 건설노조에 가입을, 지금은 건설노조에 가입을 해야 일당이 2, 3만 원이 뛰는 겁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키운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렇게 해서 그 민노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작년 8.15 때 북한 직업총동맹하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자 이게 그 연설 그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내놓고 그냥 뭐 이렇게 밀통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런 내용들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의 이 폭정과 폭주의 7년을 갖다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권 정부, 운동권 정당의 실체입니다. 이게. 운동권 정부, 운동권 정당, 이 운동권 정치하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운동권 정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냐면은 하나는 세상 물정도 알고 염치도 있고 상식은 조금이라도 있는 김대중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빠졌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자유, 보수, 우파, 애국 세력들이 사부노열 지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동호처럼 투지와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악마적 속성들이 제어 내지 견제가 안 됐던 겁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과 퇴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상 무장뿐만 아니라 투지와 강단, 용기가 있는 그런 투사가 필요합니다. 그 투사 중에서 가장 선봉에 있는 분이 이동호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사실은 저 지지발을 해달라는 게 한 게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김대호 소장도 참 울분을 터뜨리는 게 사실은 운동권들 저들의 거짓 선동에 정말은 이분도 피해자시거든요. 지난 총선에 나왔다가 하루 전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이분이. 근데 사실은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노인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장애인처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기념물을 지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오히려 노인 우대 발언했는데 뭡니까 운동권들이 민노총 애들이 뭘 빼냐면 노인은 장애자 요것만 딱 뽑았어요. 노인 폄하 발언이라 해가지고 이 후보 뭡니까 하루 전에 자격 퇴출당해서 정말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런 분들 사실은 다시 신원 회복시키고 다시 저와 함께 전장에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발언은 저희 행사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문명계와 곳곳에 기독교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향하면서 다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가슴 깊이 이 땅에 목숨 걸고 헌신했던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도 선교사님들이 하나하나 문법 만들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주사파들에 의해서 놀림감, 조롱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권 정치는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신과 역사를 갉아먹기 때문에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출판 기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운동권 정치 퇴출의 길에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제자와의 대화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유석춘 교수님, 이성희 변호사님, 김대호 소장님, 잠시 나왔다 들어가시고 유동일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퇴출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이 운동권 정치를 박멸하는 아젠다를 발표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이동호 예비후보의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